지나갈게요. 어디에? 위에? 정신 차리라고! 여기 영상 하나 해외에서는 집중으로 누가 구한 거 비워냈어요. 이거 맞아? 빨리 해외에서는 집중으로 많이 보내줘야 돼. 빨리. 내가 이거만 적게. 이 사람 의식 없어. 이 사람 의식 없어. 지금 슬픈 환자가 너무 많아서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부터 살려야 되겠는데. AD 있어요, AD. 비켜. 없어요. 여기 CPR. 구조되는 사람들을 제가 차 안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 들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구조돼서 실려오는 게 계속 보였어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막 찾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그 차도에는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분실물들이 이렇게 뒹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날 못 잤죠. 후유증 심했어요. 일단 그 들것에 있는 사람의 플래시백이 되게 오래 가서 한 2주 동안 집 밖에도 잘 못 나갔어요. 저랑 어머니랑 누나랑 이렇게 셋이 이태원에 갔다가 저랑 어머니는 이렇게 살아나오게 됐는데 누나는 같이 못 나오게 됐죠. 평소에도 가끔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떠났을 거라고 짐작하게 되는 그때 마주쳤던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엎어지기 전에 눈이 마주쳤던 뭐 밝은 하늘색 코스튬을 입었던 분이라던가 제 위에서 계속 신에 대한 뭐 기도문 같은 걸 외우고 있었던 외국인이라던가. 그냥 잊어라, 받아들여라.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 이태원 그 메인 스트리트 들어가는 길인데요. 네, 그 골목이 지금 사람들하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행이 잘 안 되고 막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 것 같다는 거죠. 네.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지금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요. 이거 경찰이. 알겠습니다. 애들도. 네. 저는 넘어지고 조금 다치고 그 정도일 줄 알았어요. 때가 되면은 경찰분들이 오셔서 거기 질서 유지를 당연히 시켜주실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신고를 한 번 더 하면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12 6시 34분 최초 신고가 수정되었고 어느 분이 출동하셔서 해산시켰다. 그렇게 조치를 했다. 라고 쓴 거가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조치를 취하시지 않았던 거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실패가 나은 인재였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처음부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아무런 상의 없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처음에 그냥 바로 뭐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한다. 발생하자마자 5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갖는다. 우린 할 거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거나 우리 책임을 묻지 말아라. 질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참사는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둔갑했고 희생자의 이름도 얼굴도 없는 분향소가 전국에 설치됐습니다. 희생자들의 개개인의 이름이나 삶이 가족을 잃은 슬픔이나 희생된 슬픔을 일반 국민들이나 그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태원 참사를 빨리 잊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제 애도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참사 초기 그렇게 정부의 책임은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잘 짜여져 있는 연극 같아요. 우리가 익히 알던 그러한 사고를 대하는 모습들이, 참사를 대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서는 일방적인 애도를 해버렸잖아요. 희생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있었던 부상자들을, 생존자들을 응원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돌아오는 얘기는 뭐냐면 다 끝났는데 거기는 놀러가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시작된 2차 가해. 아, 죽을 거면 한 번 죽지, 뭐 이런 댓글을 봤어요. 참사 이후에 가장 놀랐던 지점은 혐오 표현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약자를 이렇게 매도할지는 몰랐어요. 이태원은 그냥 착한 애들이 안 가는 곳, 공부 잘하는 우리 애들은 안 가는 곳, 그래서 이상한 애들, 막 노는 애들, 그 다음에 진짜 뭐 양아치 같은 그런 애들이 가서 문란하게 노는 곳. 저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래요. 그 말이 진짜 안 잊혀져요. 그 말은즉슨 저는 살인 미용이잖아. 다름없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격에도 눈을 감았고 돈으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갑자기 국가가 유족들과 전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일반 국민이 보시기에 아, 저 사람들은 그냥 돈 때문에 뭔가 국가에 요구를 했고 국가가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구나. 먼저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합니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을 지원하겠다 정도만 이야기했었어도 저는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가 직접 언급해 가면서 마치 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어떤 국민 세금으로 특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정부가 저희 생존자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그런 내용의 신문기사가 페이스북에 누가 올렸더라고요. 댓글에다가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다가 대고 할만 하안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거 보고도 많이 무너졌었어요. 이 국가가 나서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신 겁니다.
재난지역 선포하면은 당연히 그 내용을 공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공개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중대본에서 그거 발표 한번 해가지고 세금으로 혈세 낭비한다, 놀러 간 사람들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같은 말들을 지금 희생자들이 듣고 있다고요.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고 모욕적인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장관님, 국민들이요. 2차 가해를 하지 말라고,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라고 말하는 공직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태원 참사 일주기인데 혹시 뭐 추모제 참석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대변인실에서 아직 없다고 해가지고 혹시 서울시에서 뭐 행사를 열거나 추모제에 참석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네? 뭐 아직 진상 규명은 됐다고 보시나요? 일주기인데 뭐 메시지 한번 내주시죠. 아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하시는데 아 계획이 있으면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기인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 참사에 있어서 큰 책임 주체다 보니까, 그리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1년간 2차 가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한 일은 일부 악의적 게시글에 대한 경찰 수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조치가 전부입니다. 경찰 수사는 43건에 불과했고 이 중 17건만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악의적 게시글이 있었지만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차단을 요청한 건 584개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참사 이후 3달간만 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발언이나 아주 심각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뭐 제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 방송에서 내보내고 혐오하고 부정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댓글이 더 그랬고요. 2차 가해는 참사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이태원 관련 기사 수가 전체 5만 4천 건 정도가 됐습니다. 댓글이 230만 건 정도 됐습니다. 지역과 관련해서 이태원 지역 전체를 비하하거나 혹은 특정 지역들을 비난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 뭐 유가족들에 대해서 세월호 때랑 마찬가지로 뭐 시체 장사를 하는 거 아니냐, 혐오 표현 검출기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혐오 표현일 확률이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들만 뽑아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댓글의 한 30% 정도가 그런 혐오 표현, 욕설로 나타났고요. 그런 비율이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생존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한테 놀러가서 죽은 사람들인데 왜 춤을 해야 되냐, 넌 놀러가서 공황장애로 얻은 건데 내가 왜 너한테 지원금을 줘야 되냐. 예, 저는 우리 159번째 희생자 이재현 군의 엄마 송혜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43일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이태원 참사 생존자 16살 이재현 군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나만 혼자 살아남았다.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그게 큰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초반에는 안 그런데 좀 그 다음부터는 죽고 싶다.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몇 번 했었나 봐요. 했었는데 무서워서 그거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는 자기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방치된 2차 가해가 낳은 또 다른 참사였습니다.
재현이가 댓글을 달았어요.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되고 자기 친구들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들이 2차 가해를 하는 글들이 되게 많았고요. 다 기본적인 멘트들이 그거예요. 너네들 놀러 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거길 가지 말아야지 거길 왜 갔느냐. 분명히 자기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 기사라든가 이런 게 계속 뜨면 클릭을 할 거고, 클릭을 하면 밑에 댓글은 계속적으로 2차 가해하는 댓글은 계속 있었을 텐데, 재현이한테서 핸드폰을 뺏기 전에는 그 2차 가해하는 그런 거하고 단절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이제 떠나가야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별 딱히 살 의미가 없어서 이제 그만 살려고. 나 없이 잘 살 수 있지? 엄마가 날 안 말려서 엄마 아빠가 날 상담을 많이 안 시켜서 내가 뭐 그런 이유로 자책 절대 하지 말고 이제 상담 그만 갈게. 사랑해. 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49제가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중소기업 행사를 찾았습니다. 49대 때 대통령이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고 이웃들이랑 어떤 그 사진이 많이 잊혀져요. 아직도 그 대통령이 그 표정이 잊히지가 않아요. 겨우고 있는 거. 추모제엔 대통령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서울시장도, 서울경찰청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명도 안 갔다는 건 그렇게 합의한 거겠죠. 당내에서 우리 아무도 가지 말자라고. 왜냐면 개개인이 판단하면 누구는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내 그렇게 합의를 했었을까.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았고 언제부턴가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김광호, 오세훈, 박희영. 이태원 참사의 다른 책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고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런 걸 해결해 달라고 뭐 대통령한테 면담도 신청하고 계속 저희는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아예 관심도 없는 듯 어쩌면 무시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무시 전략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저희가 아무리 떠들고 항의하고 기자회견하고 집회를 해도 철저한 무시를 하겠다. 어쨌든 한마디라도 응대를 해주면 그게 사람들이 또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시민들한테는 또 기억이 더
잘 되게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죠. 제가 현장에 가서 관리를 하고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저는 현장 중심의 치안을 강조하고 현장을 챙기는 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성을 인식했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 안전하게 그분들을 지켜내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단 나는 사퇴한다. 지금 기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처벌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일주기를 앞두고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저는 사고 이후부터 한 번도 비굴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라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헬로윈랩 인파 관리 계획 지시하셨죠? 지금 그런 지시 이행 여부 확인하셨어요? 일주기인데 이상민 장관은 진상 규명 됐다고 하는데 진상은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인파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예상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첫 신고 조작됐는데 조작 누가 지시한 겁니까? 진상 파악 됐습니까? 일주기 추모제인데 추모제는 참석하실 겁니까? 일주기 때 뭐 따로 안 하십니까? 아니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할 말씀 없으십니까? 선장님 지시 권한에 있는 책임자로서 책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용산 집회 설사 경력을 왜 안 보내셨어요? 정말 모르면 끝난 겁니까? 기동대 왜 미리 배치 안 하셨어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창립 선언문. 철저하고 분명한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위해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결성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일상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과 관련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의 SNS 나라고 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는 거친 표현을.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자, 발언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보고서 선택하고 청담동 술자리가 무슨 상관인데. 여당은 참사 피해자들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2차 가해를 부추겼습니다. 아니 말도 안 듣고 어디 가는 거야? 말도 안 듣고. 어디가? 가기는 어디가? 왜 도망가? 왜? 가기는 어디가? 저희가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아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느냐, 그렇게 항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순희 의원이 뒤돌아보면서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고 갔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한테 공격을 해라는 메시지예요. 유가족들이 우리 편이 아니고 저쪽 편이니까 이제 우리 편 지지자들은 저쪽을 공격을 해라는 메시지. 분향소에 갔는데 그때는 신자유연대 그 캠프가 분향소보다 더 크게 이렇게 차려져 있었어요. 그 신자유연대 그 활동가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 그 캠프에 상주를 해 있었고. 선택적 팔이죠. 네, 마지막. 아, 표현 좋아요. 아주 표현 좋아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런 상황도 아닌데 무슨 이유에서 희생자라고 표현해야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여기 찾아진 분들도 막대한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2차 가해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우리 지한이한테 어제 탤런트 지한이 새끼 엄마가 시체 팔아서 돈 벌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지한이 엄마가 기절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거기 신차위원대
철수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설득을 하거나 얘기는 할 수 있는 충분한 증언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유가족분들도 계셨고 또 장소 자체를 좀 옮겨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설득의 노력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해봐야죠. 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리님께서 계속 바쁘셨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그 분향소 일정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전달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방조하는 거겠죠. 사실은 이제 정부는 그런 입장을 한 번도 취하지 않았지만 뭐 여당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뭐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막말 같은 거는 조금씩 있었잖아요.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사실 저는 그게 그 내심의 속내였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를 막을 생각이 전혀 없고 사실 더 원하는 언론은 참사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보다는 참사와 관련된 정치권의 동향과 발언을 보도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고 이는 결국 이태원 참사가 정치적 문제로 둔갑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 기사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서 뭐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정당 이름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정치인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기사들을 따로 추출을 했습니다. 뭐 유족, 유가족, 뭐 유가족 협의회 이런 식으로 뭐 유족들에 대한 기사도 따로 추출을 해봤고요. 참사 초기부터 뒤까지 정치권발 기사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 그래프가 일보다 크게 나타나면은 그 해당 월에는 정치권에서 나온 기사가 더 많다는 그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월이 일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그런 어떤 행위나 어떤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의 어떤 판단, 정치에서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가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많아졌고 언론들이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두고 보도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두고 말이 많아지는 곳이 어딘가. 결국 정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언론 앞에서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던 라운지 클럽 그 사장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도 인터뷰 제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셨었대요. 근데 다 거절했던 이유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다 거절했다고 하셨거든요. 제대로 된 추모를 해야 한다던가 뭔가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면은 어떻게 이게 야당만의 이슈,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이슈고 여당은 이것을 저지해야 되는 그런 프레임이 있는 조차가 당시에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회식을 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저는 그때 솔직하게 유가족들한테 일지도 한번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회식하러 가는 길에 저한테 유가족하고 민주당 한패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딱 보는데 어떤 보수단체 회원분이 유가족분들 앞에서 저희는 북한에서 온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갱이는 지우려! 빨갱이는 지우려! 제가 빨갱이에요? 저희는 그냥 단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저희와 비슷한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이때 이렇게 하신 것들을 우리 용산유가족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잘 녹여서 더 살기 좋은 용산이가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라고 합니다. 곧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모제 참석 계획은 있으신가요? 형님 유가족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부총장님 왜 안 만나시는 거죠? 추모제 참석 계획은 없으십니까? 청장님 구청장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용산구청에서 하는 게 뭡니까? 1주기 앞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청장님 아무것도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한 말씀 해주셔야죠. 잠시만요. 차 좀 타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장관의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오늘 선고 결정이 너무 참담하고 너무 아픕니다. 야,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다. 북한 소행. 야, 이 개새끼야! 아이가! 야! 야, 개새끼야! 이 새끼 어떤 거야? 뭐가 잡아? 뭐 하는 거냐고! 자, 형님.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못하겠다, 이러고 가는 이 새끼들아! 저는 문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 시민들이 써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 분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말이 많고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곳은 춥지 않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오늘은 너의 생일이야. 이런 이제 생존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당신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고 그곳에서 함께 즐겼고 했다라는 그 글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의 몫만큼 자기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든다. 그런 메시지들이 가끔 있어요. 뭐 그날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인데 처음에 그 현장에 있다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자기는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것을 되게 자책하고 미안해하는. 재현이도 그때 40여일간 중에 월드컵인가요? 그때 축구 경기 있었거든요. 중에 축구를 보면서 치킨 시켜놓고 서로 웃고 좋다고 박수치고 했었는데 한 3초에서 5초 안 되는 시간을 웃더니 바로 웃음을 멎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을 그 아이의 얼굴을 봤거든요. 지금은 그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되죠. 걔가 왜 그랬는지.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가 제일 컸을 거예요. 나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 그런 죄책감. 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는 인터뷰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위로받겠다고 나왔다가는 어떤 댓글이든지 어떤 공격성 문자가 너 거기 왜 갔니? 이 한마디만으로도 내가 잘못했나? 말할 곳이 없는 거죠. 저 생존자예요. 어디에다가 그 말을 할까요? 수백 명에 달하는 생존자와 목격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중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유가족이 유일합니다. 사실 유가족들을 만나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안정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위로를 받고 또다시 이 세상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족분들이 없었더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형사 상담사분도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만날 기회가 잘 없는 거죠. 뭐 정부에서 이렇게 성자분들끼리 연락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저희가 누가 생존자인지도 확인이 안 될 뿐더러 정부는 지난 1년간 피해자들의 연대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치료비는 줄 테니 알아서 회복해라. 심리 상담은 시켜줄 테니 혼자서 이겨내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건의는 드렸는데 저희가 답은 받지는 못했고요. 이제 1대1로 하는 프로그램은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 외에는 내용이 없어요. 결국 지금도 수백 명에 달하는 생존자와 목격자는 뿔뿔이 흩어져 시도 때도 없이 덮쳐오는 후유증과 2차 가해를 홀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생존자 또 부상자들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3.3사 이후에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심장을 아예 그냥 칼로 도려내서 그냥 빼서 이렇게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저의 아픔을 이해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는 거의 없겠구나.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 대신 싸워달라고 권력을 나눠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진보당 의원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및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필요성과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 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더 이상의 의혹과 음모론이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정부는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규명이 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일말에 티끌만큼도 본인이 하는 언행에 저어함이 없는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만이 알겠죠. 그냥 잊어라, 받아들여라.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라고 합니다. 자, 대변인실에 수차례 연락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진상규명 됐다고 하시는데 정말 진상규명 됐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책임자 사퇴로는 참사 못 막는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책임 당사자인데 객관적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가능하시겠습니까? 유가족은 언제 만나십니까, 장관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트라우마 시달리는 피해자 많은데 피해자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부족한 점 없다고 보십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왜 도망가십니까? 어디서 있어요? 예?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에 연락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낼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지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되시는 분의 인터뷰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 들 때 달력을 딱 보면 5월이래요. 그분은 5월을 앓고 있다면 저는 10월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아직 위로를 해준 어른들이 없어요.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저는 영향력 있는 분들이 반드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요.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너희들 지켜주지 못한 거야. 미안해. 이제 곧 1주기인데 이태원에 가실 건가요? 네, 전 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저 못했던 축제를 즐기고 그 사람들 대신에 또 즐기고 또 즐기는 동시에 그분들을 향한 추모도 하고 왜냐면 그때 그 장소잖아요. 그때 그 장소.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또 죽어야 될 이유는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기도 해요. 그 자리에 가서 또 한 번 축제를 즐김으로써.